지난 12일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현장. 연단 위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중이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언하려 하자 말했다.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짧은 한마디에도 현장은 급냉했고 이후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자초라며 맹비판. 14일 대통령실은 도민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며 당연한 조치라고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석 의무가 없다며 단체장이 프레임을 씌우는 건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제한된 시간 공간에 모든 도민을 모실 수 없어 아쉽다고 손을 내밀며 지사도 언제든 따로 마련해 도민 의견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 지자체장을 병풍 세우고 발언 기회까지 차단했다며 관권선거 논란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과 도민의 소통이냐 정치적 쇼냐를 두고 여야 설전은 끝나지 않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 소송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공개한 심리 대상 목록에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포함되지 않아 현재 일부에서 보고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서 18일 심리에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법관들이 상당 부분 검토를 진행했다는 소문도 돌며 조만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회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쟁점은 소부에서 정리해 선고할 수도 있다. 재계는 이번 소송의 핵심인 1조 3,808억 원 규모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세 번의 소환 부름 끝에 체포영장 머리 위에 선 채 KT 광화문 빌딩의 모습을 드러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자단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급 선물 전달 사실 있느냐고 몰아치자 그는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검사들이 마련한 질문지 무려 50쪽.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 먼저 다가선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의원에게 수억 원의 불법 후원을 해준 혐의. 다음으로는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조직에 2억 원 이상을 살포한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 8천만 원대 청탁 선물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버티어야 한다. 자금 흐름은 결국 업무상 횡령에 이른다고 보고 특검은 한 총재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통일교 신자 집단 입당을 압력받았다는 정당법 위반도 얹었다. 마지막으로는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사실을 무마하려 증거를 지우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그리고 특검에 남은 표적은 오직 한 명, 최종 결재자 한학자 총재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까지 모두 구속된 상황. 이제 구속영장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의혹이 VC 주민번호까지 모두 탈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피해 고객에게 문자로 피해 사실과 지원 방법을 안내 중이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유출 대상이 아니지만 불안하면 앱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된다. 28만 명은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이 권장되며 나머지 269만 명도 비밀번호 변경이 바람직합니다. 297만 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시 피해 금액 전액 보상과 연말까지 무료 알림 보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보안 실태와 늑장 대응을 조사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하게 물러나라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법관 1명 추가 등 재판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찔끔 증언과 재배당으로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뉴스일 단독 보도한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 명단에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이 포함됐다는 기사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이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 8조 사항에 따라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연루된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해 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을 향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배당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광훈 세력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이후 모든 당내 선거에서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기괴한 현상은 2021년 7월 윤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입당해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에 기생한 사이비 책임당원을 척결하고 친윤친한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당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익에 눈이 멀어 정치질만 배운 사이비 정치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출시 하루 만에 아이폰 17이 영코티라는 별명을 얻었다. 볼캠로고치 크로스백 등 40대 남성이 오렌지 프로맥스를 쥐는 패러디가 온라인을 뒤퍼지며 부장님 폰이란 신조어를 탄생
탄생시켰다. MZ는 아저씨 흉내라 비웃고 영포티는 초창기 아이폰 우리가 먼저라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유튜버들은 영포티 패키지에 나이키 구찌 에어팟을 붙이고 노제팬 김어준 JTBC 로고를 더 씌워 정치적 조롱까지 더했다. 2022년 대선에서 40대 72.7%, 50대 69.8%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데이터가 소비 풍자에 불을 붙였다. 한때 젊은 감각의 40대라는 긍정의 상징이던 영포티는 어느새 과한 젊음의 아이콘이 되어 조롱받는다. 전문가는 경제력 있는 4050이 자기중심적 소비를 과시하면 젊은 세대에게 갈등 신호로 비친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H-1바이트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바이트 비자를 가진 구성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H-4 비자 보유자들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H-4 비자는 H-1바이트 비자 보유자의 가족에게 발급된다. 아울러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이들 비자 보유자들에겐 시한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투자은행 JP 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 고문도 H-1바이트 보유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엔 미국 외 지역에 체류 중이라면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지침도 포함됐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H-1바이트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했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특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중 1만 명은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급히 바꾼 움직임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당대회 기간과 2024년 1부터 4월 총선 기간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 지원을 위해 신도 1만 명을 집중 입당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 대변인 건진법사는 전당대회 2주 전 김영준 전 오사카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이 조직 동원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3만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일교 축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지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큽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건진법사, 통일교가 특정인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라는 충격적인 특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중 1만 명은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급히 바꾼 움직임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당대회 기간과 2024년 1부터 4월 총선 기간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 지원을 위해 신도 1만 명을 집중 입당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 대변인 건진법사는 전당대회 2주 전 김영준 전 오사카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이 조직 동원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3만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일교 축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지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 옹호대 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명분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제 판부 설치와 언론사법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 알리기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단에 섰다. 그는 정청래 대표를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겨냥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장 대발언 기사를 다시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장동혁 애쓴다라며 밥은 먹고 다니시나라고 비꼬았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보고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특검의 일방적 소환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핵심 혐의는 지난해 10부터 11월 북한 노출 위험에도 평양 남포로 드론을 내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과 일반이적이다. 특검은 작전이 합참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며 사후 은폐 정황까지 포착했다. 더 충격적인 건 드론 내부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 북한이 추락기체 분석만으로 한국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역 장교 녹취록에 VGC라는 말이 담긴 만큼 작전의 최종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드론 침입에 맞서 국경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하는 등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졌고 특검은 이를 국가 위해로 판단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